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엔 총회에 합의를 못 내더라도 양국 간 물밑 논의는 진행 중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핵 잠수함 도입 논의에 대해서 부정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서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 논의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양국 간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양국 간 실무 협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핵 잠수함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미국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핵잠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당장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합의가 어렵더라도 실무 단위의 물밑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전 세계 분쟁 중단을 요구하는 휴전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 관련 사실을 밝히고 북한 선수들 참가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전 결의안은 11월 13일 유엔 총회 표결을 통해 채택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주연입니다.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엄중주의 조치를 한 데 대해서 야 3당은 일제히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자중질환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안보는 우왕좌왕, 경제는 좌충우돌이라며 대한민국 망신을 그만시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부 간의 갈등을 지적하며 집권 세력의 다중질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공개 경고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며 안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사건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문특보를 즉각 해촉하라며 단 하루도 감당 못할 발언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송 장관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펴고 있군요.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도덕적으로 청렴한 법조인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국회가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동시 공석 사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야당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설득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맨투맨 설득 방침에 대해 표결 처리가 안 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고 비난하고 몰아갈 것이라며 즉각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취임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초강경 대북 경고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자, 유엔 총회에서 로켓맨이라는 표현이 정말 전대미문으로 나왔습니다. 로켓맨,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센 경고장을 날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0여 분간 연설을 했는데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는 등 강경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예. 북한 비판하는데 약 5분가량을 할애했거든요. 그러니까 40분 연설에 한 35분은 일반 얘기하고 5분 동안을 북한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로 아까 어맹커 얘기대로 로켓맨이라는
말로 지칭을 하면서 로켓맨이 자살 임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라고 이렇게 재차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북 압박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법상 강한 언급은 늘 있었지만 유엔 어떻게 보면 첫 데뷔 무대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미국이 어떤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켓맨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 청와대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여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긴밀한 공조와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이 꿈보다 해몽 아니냐, 너무 애써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파괴 관련 언급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유엔이 당면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 옵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후 선택으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애써 좀 의미를 축소하고 있고요. 경제와 외교적 제재와 압박을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 압박의 결과물로 결국엔 또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닐 걸로 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분명히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트럼프 특유의 엄포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군사 옵션 실행이 지금 임박한 겁니까? 네,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유엔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원유 금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나섰지만 북한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어차피 유엔 안보리 조직이 자국 이익의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렵다는 판단에 사실상 강력한 독자 대응 카드를 맞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전해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반도에 대한 메시지 같은데요. 군사 옵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런 해석이 전해집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국과 동맹, 대한민국이죠. 자국과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제 서울을 중대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다만 미국은 준비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북한에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말미의 시간을 줬다. 이런 분석도 전해집니다. 최종의 말미의 시간을 준 상황.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화로, 김정은 너 대화로 안 나오면 우린 그냥 때릴 거야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인가요? 북한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어요.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지 어떻게 말하기도 전에 그냥 돌연 박차고 나갔어요. 로켓맨 이런 표현 듣기 싫었겠죠. 예상했나 봐요. 유엔 주재 북한 자성남 대사가 일어나자 다른 국가 대사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고 외신 카메라는 일제히 그 모습을 찍어댈 정도로 정말 지금 연설도 전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비뽑기로 유엔 총회장 맨 앞줄 좌석을 받았던 탓에 화면에 저렇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맨 앞줄이었어요? 네, 저렇게 시큰둥한 좀 뭔가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연설 시작 전에 벌떡 일어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강력한 표시죠. 북한의 고위 간부가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이례적인 수준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북한 핵미사일 도발처럼 이거는 계획된 스토리의 도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북한 실무자 몇 명은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연설을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수차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사는 갑자기 나가지, 트럼프는 당신 불량국가야, 이런 폭탄 발언 5분 동안 쏟아내지. 저기 있는 외교관들이 유엔에서 이런 분위기 처음이야, 뭐 이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당황스런 북한도 정말 깡패 국가인 북한조차도 유엔에서 이런 정말 직설적인 표현이 나올지는 몰랐던 거겠죠. 그런데 이 북한 대사는 참 얄궂네요. 네. 이 제비뽑기를 또 해도 또 왜 맨 앞줄에 뽑아서 그러네요.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결국 안 들었는데 실무자들만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뭐 김정은은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해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북한은 그럼 과연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자, 방금 보신 거는요. 북한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 유엔 대사. 예.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지금 막 북한을 출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입니다. 기조 연설을 이틀 뒤에 하는데 오늘 김정은이 트럼프 연설을 들었으니까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답신을 보낼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과 교류하는 우리 당국자들의 얘기를 항상 들어보면 북한 당국자들은 김정은이 지시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넣고 와서 그대로 읊는데요. 그렇겠죠. 어떤 변동도 없대요. 그게 그냥 협상에 그냥 타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1.1억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위적 조치로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안은 무효라는 점을 앞세우겠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이에 맞선 김정은의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네, 리 외무성이요. 김정은의 그 워딩을 옮길 텐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 카메라 울렁증이 되게 심해요. 리용호가요? 네. 지난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도 기자 질의응답에서 한국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손을 덜덜덜 떨어가지고 기억납니다. 화제가 된 바 있거든요.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저 안경 쓴 사람이 리용호인데 그 손을 잘 떨어요. 근데 김정은 입장을 잘 대변해서 트럼프만큼 외쳐댈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8월에요. ARF 포럼에서 거의 왕따 취급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강경화 장관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의 호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갔던 장면 혹시 리용호한테 다가갔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보도가 됐는데 리 외무상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손짓으로 이렇게 대화를 거절했어요. 지금 저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경화 장관과 어떤 모습으로 조우할지도 저는 관심입니다. 이번에도 또 강 장관이 다가서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겠죠. 그렇군요. 저는 그 유엔 그 주재 북한 대사가 당연히 나갈 거로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분명히 강한 얘기를 할 테고 또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최고 존엄 모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냐, 뭐 얘기가 들으면 자기가 분명히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항의하는 것좀 나가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나중에 책 잡힐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앉아서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뭐 했냐 이렇게 되면 총당할 수도 있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냥 내가 로켓맨이라고 듣고 하는데 너 왜 가만히 있었어? 그렇죠. 리용호는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또 어떤 표현을 할지 저희가 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